안녕하십니까. 국토교통부 디지털 소통팀장을 맡고 있는 허정환입니다. 국토교통부가 새해를 맞아서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그 작은 시작의 의미로 소박한 영상을 통해 국민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. 특히 새해 첫 방송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남북철도를 주제로 잡았습니다.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았죠.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18일 동안 서쪽의 경의선 그리고 동쪽의 동해선 철도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고요. 이때 함께 이동한 거리가 총 2,6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. 이 공동조사를 진두지휘하셨던 임종일 단장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임종일입니다. 예. 이번에 그 경의선과 동해선 모두 합쳐서 18일 동안 이제 다 다녀오셨는데요. 분단 이후에 그 남한 인사가 그렇게 긴 기간 북한 땅을 머무른 것도 처음이고 또 한 곳에 머무신 게 아니고 정말 광활한 지역을 다 이동하면서 계셨는데 북한에 다녀오셨던 그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. 예, 이제는 한반도 전체를 가지고 철도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. 그로 인해서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철도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매우 좀 감회가 깊었습니다. 네. 단장님께서는 뭐 이번이 처음이 또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10여 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과 또 북한이 좀 달라진 것들이 좀 뭐 있다고 보시나요? 예. 그때는 경의선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똑같이 열차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의선 철도를 공동조사를 갔다 왔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동해선까지 포함해서 갔다 왔는데 동해안에서는 그 산업기지나 산업 그런 그 지역과 맞물려서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서 그것이 매우 달랐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 우리가 동해 쪽 그러면은 약간 오지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그렇죠. 우리가 생각하면 이 백두대간을 통해서 산맥이 곧 동해안에 연해 있어서 그 폭이 굉장히 짧을 것이다라고 폭이 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농지가 제법 커서 농사를 통한 이런 자급자족의 그 쌀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 남쪽 조사단이 이제 28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북쪽 조사단이 30명 정도 되는데 뭐 생각이나 문화적 차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불편하거나 뭐 이런 점이 없었는지 뭐 혹시 뭐 지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뭐 불편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.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북측을 처음 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봐서는 긴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가기 때문에 그 낮에는 어쨌든 자기 분야를 하나라도 더 보려고 굉장히 그 긴장하면서 그 일에 임했던 것 같고 또 해가 떨어지면 각 조사단의 분야별로 우리가 이제 저녁에 그날에 대한 토의를 하고 정리를 하고 뭐 이런 형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지루함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었다고 보고 북측의 조사단 사람들도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뭐 의사소통에 뭐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그런 건 없고 어떤 생활의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었지만 뭐 크게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었다고 봅니다. 뭐 함께 일출을 봤다는 얘기도 있고 눈이 뭐 한 60cm가 와서 무릎까지 온 적도 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좀 있으셨어요? 예. 눈밭을 많이 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하가 16, 20도 뭐 밤에는 한 24, 5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추웠어요. 기름이나 물을 녹이려고 불망치를 만들었어요. 수건에 기름을 묻혀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얼음을 녹이는 그래서 그게 북측 거보다 우리 게 더 많이 오니까 그네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죠.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사이가 굉장히 더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. 분단 이전에 철도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같이 연결돼 있던 시대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 갈 때 뭐 연결된 철도를 이용했다고도 하고 손기정 선수가
베를린 올림픽 참여할 때도 뭐 서울역에서 출발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여건인가요? 나름대로 자유롭게 지금보다는? 분단 이전에는 더 오히려 자유롭게 예. 갈 수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유럽이나 이런데 뭐 해금 일사 이준 이런 사람들이 갈 때는 배도 가고 다 갔었는데 그때도 열차로 가게 되면 한 30일 이상 철도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환승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철도를 이용해서 뭐 여러 세계를 가지 않았나. 마음을 먹으면 갈 수는 있는 예, 상황이에요. 육로로만으로도. 예.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더 북한 철도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좀 더 이해하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산역에 그 운전실에 들어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. 그 선처럼 점점점점 들어가 있는 데에 열차가 들어가 있으면 빨간불이 켜지게 돼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식이면서 수동식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가게 되는 거죠. 이제 여기에 단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선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이제 측선이고 그 선에는 열차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들어가면 그쪽에서 연락되면 불로 표시가 되게끔. 이게 이제 전신주 같은데 뭐가 돌덩어리 같은 게 매달려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전차선 장력 조정 장치예요.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식인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. 이제 전차선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돌을 하나씩 더 올려요. 그래서 이 장력은 뭐와 관계 있냐면 열차의 속도를 좌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예, 장력이 그렇습니다. 그때 좋은 지적이네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구리동선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온도 차이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나 분석을 해서 요걸 장력을 조정하는 겁니다. 돌로 이렇게 무게를 조절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.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기계로 다른 전자적인 있어요. 기계로 하는 거겠죠? 이렇게 돌을 넣는 건 아니겠죠? 우리도 이런 형태로 만든 것도 지금 있습니다. 돌 이렇게 얻는 거. 우리는 이제 콘크리트 개념으로도 올려놓고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. 이런 부분은 뭐 거의 이게 이제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잡아서 당겨서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죠.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당장 이제 우리가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고 시설을 개량한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지금은 이제 기존선을 활용할 것이냐, 기존선을 개량을 할 것이냐, 아니면 신선을 건설할 것이냐. 이제 지금 세 종류가 들어가는 비용 차이도 있고 그것을 빨리 만들어가는 이제 속도 차이도 있는 거거든요. 기존선의 어떤 성능 복원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들은 가장 빨리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북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 이거는 뭐 그냥 추측일 뿐이고 계략적인 건데 상반기까지는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 다음은 설계고 공사잖아요. 근데 일단은 아까 성능 복원 차원의 설계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면 일단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걸 이후에 이제 그럼 공사로 들어간다면 한 2년 정도 지금 뭐 되지 않을까. 북한 철도를 현대화, 뭐 개량화를 한다면 이게 이제 이로 인해서 물류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 관광 수요가 늘어서 그로 인한 또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뭐 그 자체로 건설과 관련돼 있는 뭐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또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뭐 이런 거에 대한 효과를 뭐 말한다면 지금 현재 철도가 가는 이점은 기간 단축이에요. 그러니까 수송 기간을 단축하면서 오는 어떤 편익이 큰 경제 효과인데 이게 현대화가 되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이런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 국내 내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현재 남측이 한
4,000km, 저쪽이 한 5,000km예요. 그럼 한 9,000km 정도 되거든요. 이 정도는 돼야, 한 10,000km 수준 돼야 그 철도 산업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. 이것이 남북이 연결되면 이 한반도 내에서 철도 산업 분야가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를 타서 굉장히 발전이 될 것 같고, 그게 발전되면 이제 그런 자국의 기술이 더 발전되잖아요. 그럼 우리나라의 기술이 결국은 해외로 수출도 가능할 수 있고, 이 남북 철도 협력이 결국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그게 결국 우리나라 철도 산업이 발전하고 해외로 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. 예, 그렇습니다. 네,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죠? 예. 지금 철도 분야에 30년 이상 이렇게 이제 몸담으셨는데,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포부라든지 또 철도 분야가 이렇게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. 이제 뭐 철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왕래를 할 수 있는 이 불씨가 되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북한의 철도선 관계자들하고 좀 더 많은 만남을 갖고 이 국제철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해봤어요? 그렇죠.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. 네. 그렇다면 북측에서 얻을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그런 하고, 점에서 북측이 좀 선배네요, 그죠? 그럼요. 철도로 인해서 더 많은 뭐 통일로 가기 위한 어떤 한 민족이 같은 영토에서 살아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제가 해오던 일이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죠. 예, 오늘 그 남북 철도 공동 조사단 단장을 맡으셨던 우리 임종일 단장님 모시고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들 들었습니다. 그 단장님의 바람대로 또 우리 또 많은 국민들이 희망하고 바라는 대로 남북 철도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발전해서 우리가 남한에서 철도를 타고 북한 땅을 밟고 또 더 나가서 중국, 러시아, 더 길게 유럽까지 철도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, 우리 그런 희망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그런 다짐들을 하면서 오늘 그 임종일 단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네,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